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북설구입니다. 오늘은 제 군 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이랑 북한이랑 전면전으로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TP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 BCTP 훈련은 군단급 이상 지휘부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그 군단급 이상 되는 부대는 부대 단위가 커서 실기동하기가 힘듭니다. 예. 하지만 그 지휘부들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이제 대전에 그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항군으로 1회, 그 다음에 훈련 부대로서 2회, 총 3회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이 그 작게대로 시행을 많이 하는 훈련이라서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전면전이 됐을 때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군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죠. 그 말고도 이제 실제적으로 실기동하면서 하는 훈련도 많이 참가했었고 또 그런 훈련을 하는 부대를 통제하는 통제관으로 또 많이 참가를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이 제 경험이 2003년부터 2008년 한 15년 넘게 지난 내용이죠, 훈련이. 하지만 이제 그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는 이제 그 북한도 많이 변했죠, 15년 동안. 거기에 따라서 한국군도 변한 것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요 강원도 인제군에 있습니다. 인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무슨 17 보병연대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부대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제가 복무를 했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여기 인제라는 곳에서 복무를 했고, 그다음에 부대가 보면은 이 양구 부분 여기가 21사단이 있습니다. 21사단. 요 옆에가 보면 12사단.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2사단. 요렇게 이제 부대가 위치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3군단.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여단급 부대도 많죠. 뭐 전투 부대로 따지면 포병 여단이 있겠죠. 포병 여단. 포병 여단.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한 곳이랑 했던 거랑 이제 한국이랑 북한의 이제 이 대치 상황이 좀 다른 게 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GOP가 있고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의 거의 육군의 한 60%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죠. 우크라이나랑 좀 다르죠. 우크라이나 땅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쉽게 넘어오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제 넘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게 진돗개라고 해가지고 진돗개 경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뭐 실제 적이 침투한 상황 등 아니면 국지 도발 훈련 뭐 탈영병이 뭐 했다든 뭐 이렇게 탈출했다든가 했을 때 하는 훈련인데 이제 이게 전쟁으로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한국으로 이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이제 특수부대 즉 이제 요즘에 보면은 강철 부대라고 있죠. 강철 부대. 북한에도 그런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부대원들 적 지역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중요 시설물이나 중요한 인물이랄지 뭐 이런 곳을 이제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그런 좌표를 이제 포병이나 어떤 장거리 무기
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따기 위해 가지고 예, 그런 인원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철책을 뚫고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땅굴이나 뭐 이런 걸 파가지고 예,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아니면 잠수함을 타고 해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낙하산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죠. 근데 바다에 내려가지고 뭐 잠수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을 확률은 높죠. 예. 그런 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면은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진돗개 둘 하나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쟁의 징후가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데프콘 이런 전투 준비 태세도 이제 예, 발생되게 됩니다. 뭐 데프콘도 뭐 5단계로 이어져 있지만 아까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도 보면은 포병이나 뭐 이런 포병, 뭐 전차 부대, 그다음에 병력들이 전단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뭐 탄약고나 이런 데에서 뭐 전투를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게 관측이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임박했구나 해서 예, 전투 준비 태세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화스트 페이스 이제 2단계 이상으로 되면은 현재 인원이 이제 그 동원 예비군들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100%의 편제를 만든 다음에 예, 주둔지 경계를 하면서 예, 탄약 분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져가야 될 물건, 나중에 가져가야 될 물건, 적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파기해야 될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주둔지 경계를 하고 있다가 예, 자기가 맡은 작게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사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쪽 부위를 하면은 이제 부대가 배치가 되죠. 여기가 뭐 2대대 1대대, 여기가 뭐 3대대, 뭐 연대 본부도 여기에 있겠죠. 요렇게 이제 합니다. 그럼 요렇게 되면 작게 지역으로 가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러면은 대전차 지뢰, 요 보면 대전차 지뢰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차량이나 뭐 기동하는 전차 뭐 이런 부대들을 이제 밟으면 터지는 거죠.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인지뢰, 대인지뢰는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무기죠. 보면은 여기 보면 쪼매난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금속 탐지기로 된 그 지뢰 탐지하는 걸로도 어떻게 보면 감지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지뢰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대인지뢰인데, 이거는 좀 더 그 한 명이 밟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일 수 있는 좀 더 큰 지뢰죠. 물론 이제 그 뭐 전쟁 협상에 뭐 이해가지고 뭐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전쟁 나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그 작게에 침투되면은 이제 그 각 중대나 소대별로 이제 해야 될 그 이제 방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지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철조망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3단으로 뒷 2개 깔고 하나 해가지고 3단으로. 그럼 사람 키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차가 지나가면 전차 궤도에 이게 다 말려 들어가 가지고 전차가 기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게 설치할 때도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칼날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전투복이나 이런 데 다 찢어지고, 사람 살에 이렇게 하면은 다 파고들고, 손으로 해도 그렇고, 손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죠. 이걸 얼마나 빨리 설치하느냐도 뭐
전투력 측정이나 뭐 훈련할 때 그런 평가 요소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석 폭파하는 게 아니고, 낙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에 가면 그 강원도나 이렇게 인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도로에 보면은 가끔씩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낙석 같이 이렇게 시멘트 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근데 이게 다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이런데 밑에다가 요 다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폭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터트리면 이게 이제 도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기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나 뭐 기계와 보병, 뭐 전차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지하거나 뭐 이렇게 갖고 정지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공중 화력이나 전투기나 뭐 포병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모여 있는 병력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작게 지역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방어 위주로 되어 있는 부대고, 북한은 이제 공격 위주로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21사단이 있고 여기 12사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사단이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예비사단으로 있는데, 일단은 이제 특수부대나 경보병, 북한은 경보병과 포병 위주로 그 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보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훈련할 때, 그 군단 전투 지휘 훈련할 때 보면은 경보병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단위가 되게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수색대나 뭐 이런 것처럼 그 거의 분대 단위 아니면 더 짧아서 뭐 몇 조 단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이 엄청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3-4명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소대 단위, 중대 단위로 이렇게 방어 진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부대 규모가 돼야 뭐 어떻게 포병 화력을 유도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3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어 진지에 편성된 소총이나 뭐 아니면은 뭐 K3나 K4 뭐 직접적인 이제 보고 쏴야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니까. 근데 이런 인원들이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막 비집고 다니면 우리나라가 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위치가 전부 다 탄로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 탄로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뭡니까? 포병으로, 북한이 보면 포병 화력이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포병 화력으로 우리나라 부대가 아까 방어 진지를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곳을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초토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사단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GOP 사단이 뭐 위에 있는데, 이 부대가 전투력이 뭐 30% 정도라면 뭐 사망자 포함 뭐 부상자 포함해서 전투력으로 따졌을 때 70% 정도의 손실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 기동을 해가지고 그 방어 전투력 손실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작게는 우리는 요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진지를 이렇게 작게 지역을. 근데 이 작게 지역에 훈련을 하면은 거의 95%, 98%, 100% 정도, 거의 100% 가깝게 우리가 맡은 지역, 이 구역이 이제 뭐 칠성고개라고도 하는데, 칠성고개 이 지역을 한 번도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부중대장 할 때 제가 게이머로 가가지고 대대장하고 했을 때 우리가 맡은 2대대의 칠성고개, 즉 어떻게 보면은 전단이 뚫리진 않은 거죠. 그때 한 번 방어에 성공해가지고 대대장이 군단장 표창인지 군사령관 표창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훈련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을 때는
예, 거의 GOP에 있는 사단은 거의 초토화되고 예비 사단의 한 전투력이 한 50% 정도 되는 상황까지 밀린다고 이렇게 훈련을 가정해서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병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력 공군 화력도 있고 감시 장비도 많고 특수부대도 많기 때문에 예, 북한이 포를 쏘는 순간 포병에 이제 포를 쏘는 순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 K9 자주포가 있잖아요. 이 자주포의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노르웨이로 수출된 유튜브에서 뭐 뉴스 이벤트에서 한 건데 보시면 이용 조건 관계없이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뛰어난 스펙을 가진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서 높은 품질 만족도를 받으며 노르웨이 군이 추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동성, 이 포병의 기동성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명중률도 높고 그 다음에 탄약 장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위치만 정확하게 통보되면 그 위치까지 사격할 수 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예. 이게 북한은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동성이 확보된 포병과 그 다음에 빨리 사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사격하고 나서 그 주의를 회피하고 이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아마 실제로 되면은 이제 그 사격을 한 후에 거의 초토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토화가 포병 화력이 초토화되면 경보병으로 들어온 인원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찢어진 인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병력과 대치된 상황에서 이제 소총으로만 또는 이제 근거리 전투로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GOP나 요 예비사단에서 한 얼마나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전투력으로 보존해 갖고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밑에 있는 전투 공군 전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전쟁을 함으로써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군이 주둔한 병력도 있지만 이제 괌에서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비디오 먹으라고 해서 있는데 전투력이 (10만) 토크 이 부대가 이제 오는데 걸리는 시간만 버티면 북한은 많이 불리하죠. 북한은 뭐 거의 이 정도 규모의 전투력이면 웬만한 나라 하나는 그냥 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뭐 민간인 이런 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바로 북한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그냥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만약에 전면전으로 갔을 때는 초반에는 공격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초반에 많이 피해를 보게 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그 위치밖에 못 내려오죠. 뭐 한 10km, 20km 정도. 근데 그 이상은 이제 하면은 이제 북한은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좀 다른 전략을 세우겠죠. 그러면서 지금 15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도 많이 변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육군 편제인데 포스타가 3명입니다. 원래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한 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 지상작전 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1작전 사령관, 뭐 3작전 사령관, 여기에 2개로 1개로 묶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 부사령관이 포스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5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편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이제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속 대응 사단, 에어본이라 해가지고 보면은 적 주둔지 공중 강습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이 공격 위주의 부대다 보니까 방어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이제는 15년처럼 방어만 하고 주둔지 경계만 해서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뭐 역습을 반전을 노리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바로 우리나라 군 자체 능력으로 바로 역습을 해버리는,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북한으로 어느 위치든지 저 주둔지에 공중 강습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단 같이 비슷한 예비 사단들을 갖다가 다 기계화 보병 기동 사단으로 다 변경했고 11사단, 8사단. 제가 갈 때만 해도 8사단, 11사단 같은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동기들 사이에서는 8사단 오뚜기 부대도 많이 걸어서 이제 팔다리가 없어지는 거고 11사단도 엄청나게 빡센 부대라고 하고, 이게 좀 맹호 부대는 이제 뭐 수도사단에 있는 거고,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 역습을 하기 위한 부대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자기들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군단 전투 지훈련이나 이런 게 전면전으로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자꾸 돌려본 결과 선제 공격을 했을 때는 한국에 조금의 어떤 피해는 입힐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북한 열병식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제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방향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핵 광장으로 공군의 보면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금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저 일정막강한 대륙 철의 탄도 미사일. 대오가 다시 막강한 광장으로 맨 끝에는 들어서고 있- 화성 17형. 이렇게 북한은 한국과 만약에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적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방향을 잡고,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군 시스템이나 방어 체계가 북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해왔거든요. 현재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력화시킬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군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마도 북한의 변화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저의 생각이지만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